오늘 글로벌 픽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한창 시작하는 것 같은데 유럽은 이제 좀 수그러들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힘을 얻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한스 클루주 세계보건기구 유럽 사무소장이 어제 유럽에서의 코로나 대유행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할 기회를 잡았다고 낙관론을 내놨는데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 와중에 자연 감염이 늘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첫 번째 근거였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늦춰질 걸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낮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에서만 1,2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간 발생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우려도 여전한데요. 낙관론을 제기한 당사자 클루주 소장조차 지금 시기는 평화를 얻기 위한 휴전기라며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으로 면역력을 유지하고 시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지금 이 시기가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그동안 세계 각국이 코로나에 의료 대응력을 집중하며 다른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면이 있었는데요. 클루주 소장은 오늘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전체 사망자의 20%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엔 코로나로 전 세계 44%의 국가가 암 진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팬데믹 이후 암 진단 건수가 46%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클루주 소장은 다가오는 봄과 여름에는 코로나에만 집중했던 의료 대응력을 암이나 만성질환 분야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 식료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커피값도 오르고 많이 오르는 분위기인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매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이 지수는 곡물,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설탕 등 5개 품목의 국제거래 가격을 종합해 산출됩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35.7을 기록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과 유제품류의 상승률이 높았고 설탕의 가격 지수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 차질과 함께 이상기후 현상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실제 최근 미국과 남미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해 식료품 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계층, 즉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 때문에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도 기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수 등 기후 재앙으로 유럽 사회 피해가 극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환경청이 유럽 내 32개 나라를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주요국이 기후 재앙으로 최대 5,200억 유로, 한화로 715조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타격을 많이 준 기후 재앙은 홍수 등 물과 관련된 유형으로 전체 손실액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번개 등 대기와 관련된 건 39%의 손실을 줘 뒤를 이었고 폭염은 14%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기후재앙으로 최대 14만여 명이 사망했는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90%가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은 극단 기후는 무작위로 닥친다고 말하면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서 기후변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각국이 기후위기 여파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다시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